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3월 중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2월 여야가 정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마지노선이 5월 2일입니다. 합의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자 국가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어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대타협 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연금 개혁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정 정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야 모두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최적의 타협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야 모두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최적의 타협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정의 한 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둘러서 자체안을 발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어제 주례회동을 열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박상옥 청문회 개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서 또다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민주 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는 우선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야당은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열리고 있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802개 시군구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전국의 조합장 선거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관리하는 동시 선거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당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방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침략의 과거사를 합리화하려는 일본을 향해서 이틀째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저께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사 정리는 화해의 전제라는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서 어제는 일본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베 총리는 메르켈 총리의 계속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겸허하게 마주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만을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독일과 일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과오를 반성하고 고개를 숙인 독일의 참회와 성찰의 목소리가 동아시아 전체를 울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역사학자들의 말도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일본만 귀를 닫은 채 고립된 섬나라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직시해야만 국가의 미래가 열립니다.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것으로 화해의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일본이 남긴 흔적과 기억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자, 노역자들에게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거울 앞에 바로 선 그런 일본을 기대합니다. 제2, 제3의 김기종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종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또 한국은 반식민지 사회이며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김기종 씨 스스로 종북주의자임을 만선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시민운동권의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방문조차 어려운 이곳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 국민을 상대로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정치권이 도왔습니다. 이제 반성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김기종, 폭력적인 극단주의자가 시민운동의 무대에서 활개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권의 자정 노력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반성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김기종, 폭력적인 극단주의자가 시민운동의 무대에서 활개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권의 자정 노력이 요구됩니다. 야당도 종북 세력과는 분명하고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종북 세력의 정치 무대 진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통합과 불필요한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김기종 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